한국 기업들이 지금 근본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상법이 3번 연달아 개정됐고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배주주의 힘은 약해지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은 강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치사슬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세요. 오늘은 임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나온 지배구조 변화의 서막 리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3차례 연달아 개정된 상법이 무엇을 바꾸는지, 2026년 주주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핵심 4가지를 먼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사 충실 의무 확대입니다.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2025년 7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두 번째,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2명으로 확대됩니다. 역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이에요. 네 번째,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2026년 3월 6일 즉시 시행됐어요.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이번 2026년 주주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전체 상장사 2,478개사 중 무려 84.5%, 2,093개사가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가 한 번에 정관을 바꾼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꾼 곳이 87.7%였고 독립이사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올린 곳이 70.6%였어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정관에 반영한 곳도 53.5%나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이사 보수한도 안건 부결이에요. 이사 보수를 결정할 때 이사 본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결과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을 상정한 2,447개사 중 6.2%인 152개사가 부결됐습니다. 또한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한 730개사 중 83.4%가 이번 주총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요건을 충족했어요. 집중투표제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집중투표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사 3명을 뽑는다고 하면 기존에는 주주가 후보마다 한 번씩 투표했어요. 하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주주가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받아서 그걸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요.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걸 정관으로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해 왔거든요.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요? 방어 전략을 씁니다. GS, 카카오, 하이브, 셀트리온 등은 이사수 상한을 줄였어요. 이사 자리가 적을수록 소액주주가 넣을 수 있는 이사수도 줄어드니까요. 삼성전자, LS, ELECTRIC, 대웅제약 등은 시차임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임기를 엇갈리게 설정해서 한 번에 주주총회에서 뽑는 이사수를 줄이는 거예요. 효성중공업과 효성TNC는 그룹사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방어적 조치들에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사위원회는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감사위원회도 대주주 입맛에 맞게 구성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기존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사를 선임하는데 2단계에서는 3% 룰이 없어요. 대주주 의결권을 다 써서 자기 사람을 먼저 이사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를 때 3% 룰을 적용하니까 이미 대주주 친화적인 사람들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제도가 있어도 무력화됐던 거죠. 분리선출은 달라요.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처음부터 따로 뽑는데 2단계에서 바로 3% 룰을 적용합니다.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니 소액주주들의 힘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요. 2026년 9월 10일부터는 2명 이상이 이 방식으로 선출돼야 합니다.
기존에는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어났어요. 통상감사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된다면 이제 과반이 소액주주 영향력 아래 놓이는 거예요. 이미 주요 지주회사들은 선제 대응을 마쳤습니다. LG는 감사위원 4명 전원이 사회이사이고 한화는 3명, LS는 3명, 두산은 4명 모두 사회이사예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야기를 할게요. 자사주가 뭐냐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시 사모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사서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에 쓰일 수 있어요. 이번 3차 상법 개정은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기존에 쌓아둔 자사주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3월 6일 시행일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해요. 단 예외가 있어요. 5가지 경우에 한해 주총 승인을 받으면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주식교환 합병 활용, 주주에게 비례 처분, 그리고 정관에 명시된 경영상 목적이에요. 이번 주총에서 266개사가 보유처 분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가장 많은 건 임직원 RSU 스톡옵션 보상이었고 다음으로 전략적 제휴 같은 경영상 목적이었어요. CJ, SK하이닉스, 하이브, 롯데지주 등은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정관에 명시했습니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 지주회사 투자자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부터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복상장이 왜 문제였냐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따로 상장시키면 지주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사이에 이해 충돌이 생기거든요. 모회사가 알짜 사업을 쪼개서 자회사로 만들고 따로 상장시키면 모회사 주주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우려가 쌓이면서 지주회사 주가에 만성적인 할인이 붙게 됐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 우려 자체가 없어집니다. 구조적으로 할인율이 줄어들고 LG, 한화, LS, 두산, SK 같은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해요. 심사 기준은 3가지입니다.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예요. 3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승인이 안 됩니다. 중복상장 심사 대상은 크게 3가지예요. 물적 분할에서 자회사를 신규 상장하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 목적으로 인적 분할해 재상장하는 경우, 설립하거나 인수한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입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와 합병 공정가액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의무 공개 매수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팔 때 소액주주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에 팔지만 소액주주는 그냥 시장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요. 불평등한 거죠. 심지어 새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의무 공개 매수가 도입되면 달라집니다.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전체 주식의 50% 플러스 1주에 대해 공개 매수 청약 의무가 생겨요. 그것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으로요.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 공정가액 도입도 추진 중이에요. 지금은 합병 가격을 최근 주가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정하도록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투자 결론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2026년 7월에서 9월이 진짜 변곡점입니다. 합산 3% 룰이 7월 23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명 분리선출이 9월 10일에 동시에 작동해요. 이 3가지가 맞물리면 주주행동주의와 소액주주가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아집니다. 한국 기업지 배구조 역사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두 번째,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제도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지주회사에 만성적으로 붙어있던 할인 요인이 구조적으로 해소되면서 LG, 한화, LS, 두산 등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액주주의 힘이 구조적으로 강해집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합산 3% 룰이 동시에 작동하면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합이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네 번째, M&A 시장도 바뀝니다. 의무 공개 매수 도입이 가시화되고 합병 공정가액 기준도 강화됩니다.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눌 수 있는 주주 평등의 시대가 열립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 지연 가능성, 기업들의 방어 전략, 법원 판례 축적 필요 등 리스크도 함께 보셔야 해요. 오늘 분석은 참고 자료이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국 지배구조 개혁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가진 주식의 권리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